예, 안녕하십니까. 성선회라 송건 목사입니다. 국힘당의 대표를 뽑는 이 일에 가열이 점입 가경이 돼가지고 굉장한 아주 논란과 또 위험을 안고 일파만파 지금 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로 인해서 대통령이 탈당도 하는 말 이런 거까지도 이제 지금 언급이 돼 나오고 그러면서 이게 잘못되면은 결국은 상대 또 이 야당의 그 야당에 있어 이 또 공격으로 결국은 이 당이 아주 지리멸렬되어질 수 있는 아주 그 윤 대통령의 위기가 올 수 있지 않겠는가. 뭐 분당까지는 몰라도 이런 위험을 안고 지금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안철수와 김계연의 이 사이에 있어서 대통령의 또 이 개입과 동시에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계략적으로 보고 결론을 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면은 쭉 지금 제 최근에 어제로부터 안철수 대통령실 선거 개입 중체대한 사안이라고 그러면서 강력 조치를 요구한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다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라는 익명을 통해서 특정 후보에 대해서 윤심이 있다 없다. 뭐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이라는 정당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요청을 했다. 뭐 이런 이제 또 요청을 하게 되고 비난을 이제 또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윤 측에서는 윤안 연대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안철수 그때 후보가 연대 윤안 연대라는 말이 무례하다. 국정 운영 이제 그 대통령을 끌어당기는 것에 대해서 넣는 것에 대해서 국정 운영의 적이 된다. 안은 이렇게 안철수는 선거 개입 민주정당 민주주의 훼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 대통령실에서 민감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감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실체도 없는 윤핵관 문 대통령의 핵심 관계 표현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사람은 앞으로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으로 인식될 것이다. 이렇게 또 그런 거 끌어넣지 마라.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이렇게 세기를 박으면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윤안 연대 이런 것에 대해서 윤핵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 쓰지 말라.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도 이날 국회를 찾아 안 후보의 윤핵관과 윤안 연대에 관련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여당 지도부에 전달까지 했습니다. 예, 정무수석까지 이제 또 나섰네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안철수, 이 심평, 이제 여기는 대통령의 이제 그 최측근이라고 하는 무슨 이제 가장 이제 많은 것을 조언해주고 있는 심평 이 교수 안 당대표가 되면은 윤을 탈당 일파만파 엄청난 스캔들 뭐 이런 탈당까지도 이제 거론을 해냈다. 윤핵관 이준석 윤석민 나경원 안철수 순서대로 공격을 헤럴드에서는 이제 차례차례로 이렇게 윤핵관들이 이준석을 내치고 유승민 그다음에 나경원 안철수 순서대로 공격을 지금 해나가고 있지 않느냐. 또 이준석은 정말 엄청난 스캔들 최재형은 말하기를 발상 가당키나 하나 김기현 개인적 판단 진화 나섰다. 자 이런 것을 진화로 나섰습니다. 또 그다음에 국힘당에서는 이준석에게 벗어날 수 있을까? 국민의힘이 이준석에게 벗어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분석도 이렇게 나오고요. 세계일보에서는 이준석계에서는 친윤계 김기현 맹폭을 했다. 안철수를 옹호해서 눈길을 끈다. 뭐 이렇게 안당 대표가 되면은 안당 대표가 되면은 윤은 탈당 여진 이런 것들이 여진이 이제 있다 하는 것들을
아주 발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지지율 상승 안철수 때리기. 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준석 정말이면은 엄청난 스캔들. 최재형은 발상 가당키나 하나. 예, 아까 자, 이런 제 기사가 내용이 뭐냐 하면은 여기 후원 회장 심편 변호사 뭐 책사급이라고 그럽니다. 김기현 의원의 후원 회장인 심평 변호사가 안철수 후보 당선 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탈당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여진이 일어났다. 심 변호사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에 당선됐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느냐 질문에 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강력한 미래 권력으로 군림할 것이다. 이거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미래 권력으로. 김기현은 이제 관리형으로 되지만은 여기는 대통령 미래 권력으로 이미 이게 이제 누수가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레임덕이. 예. 그런 이제 뜻이고요. 그리고 국정 운영의 동력은 이제 그 윤 대통령 위주로서의 그 지금 많은 남은 시간이 있는데 동력이 확 떨어질 것이다. 이게 정말 뭐 저도 예견을 했던 건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의 준동이 더 심해지게 될 것이다. 이러니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속에서 이런 계산이 벌써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안철수의 그 행보를 볼 때 참 믿기가 어렵다 하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대통령의 멘토를 꼽히는 신 변호사라네요. 멘토라고 합니다. 이렇게 안 의원이 당 대표가 된다면 어찌 될 것인가? 경우에 따라서는 윤 대통령은 정계 개편을 통한 신당 창당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 이 심평 변호사가 이렇게 멘토로 꼽힐 만큼 항상 곁에 있다고 오래전부터 그런 사람으로서 말할 때는 상당하게 이대기 그 비서실장이나 다름없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한겨레에서는 이제 뭐 좌파 쪽에 기울어진 이런 그 한겨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언론이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윤 대통령의 호의적이지 않는 언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많이 이렇게 휘둘릴 수 있는 이런 위험도 있죠. 국정 운영의 적, 예, 안철수 때리며 국정 운영의 적이라고 그러면서 안철수를 때린대요. 김기현 구하기 나선 대통령 이렇게 아주 험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서 모든 것을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느냐. 윤 대통령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문제가 큰 게 이겁니다. 윤은 안의 신영복 존경 발언을 알았다면 윤이 안철수의 그 신영복 발언 존경 발언을 알았다면 단일화를 안 했을 것이다.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놀랬다는 것입니다. 뭐 이게 반대편에서는 진실인가 또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대통령이 이걸 몰랐을 수도 있죠. 예, 많은 사람들이 몰랐다가 요 하루 이틀 사이에 드러난 건데 조문을 안철수가 문 대통령과 좀 가깝게 지나는 때에 2016년도 1월 달인데요. 주위 사람들 모두 맑게 거기에 이제 분양을 조문을 가가지고요. 신영복에 조문을 가서 주위 사람들 모두 맑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시대의 위대한 지식인께서 너무 일찍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이 주위에 맑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고 아주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말도 여기 어디 있는데요. 자, 이 신영복은 문재인이가 그토록 아주 그냥 존경하고 유하는 핵심 인물인가 하면은 동시에 이 우파 진성 우파로서 대통령을 맡은 윤 대통령은 아주 이것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강훈 목사님을 대표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거 아주 그냥 이건 간첩을 좋아하는 이 간첩이다. 문 대통령도 간첩이다. 이 많은 역량을 이제 그 안보 거기에도 돌비로 그렇게 글씨체를 다 새겨 넣고 그림도 갖다 놓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 우파에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아침에 나온 신문인데요. 인수위에부터 이상 기류가 있었는데 그 내막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뭐 어느 정도 어차피 이렇게 벌어진 거니까 상세하게 왜 이렇게 윤을 믿을 수가 없느냐, 안철수를 믿기가 어려웠느냐, 이렇게 해서 11개월 전에 대통령 인수위를 할 때 그때 이제 판을 짤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인수위 때부터 이상 기류가 있었는데 안 후보에게 말이죠. 국무총리를 맡을 것을 타진을까지 했답니다. 그러나 안 후보가 인수위원장 자리를 강하게 희망을 해가지고 이렇게 윤 대통령의 임기 5년의 국정 운영 기조를 설계할 사람은 윤 대통령인데 안 후보가 이렇게 인수위원장을 해가지고 국정 운영 기조를 설계하겠다 이렇게 나섰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안 후보는 총리 제안을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윤 대통령 측에서 이제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두 번째는 문제가 경기도 지사 출마를 하든지 복지장관을 제안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좀 험지를 가가지고 한 다음에 뭐 떨구려고 하진 않았겠죠. 그 당시만 해도 연대를 해서 상당히 안철수가 인정을 받을 때인데 그러니까 이 경기지사 출마를 또 이렇게 험지는 가지 않으려고 보건복지부 연금 계획도 추진해 주기를 이게 아주 큰 문제죠. 그래서 교육부 총리나 뭐 또 고용노동부 장관을 추가로 맡아서 노동개혁 지금 이제 이 정부에서 인기가 없지만은 세 가지 큰 계획은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또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안 후보는 결국 이제 그걸 거절을 했다. 뭐 거기서 또 자기가 실패하면은 앞으로 또 어떻게 될까 걱정도 할 수도 있는 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 총리나 또 이런 거 좀 이 경기도 나갔으면은 당선됐지요. 예. 그래 나가가지고 들어오면은 이제 총리나 앞으로 대통령 후보로서 자리를 굳히가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게 제 생각은 바른 것 같은데요. 한번 이렇게 징검다리를 거쳐서 와야지 안철수 의원은 그렇게 한번 점검을 하고 딛고 일어서야 그 국힘당에서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을 겁니다. 세 번째는 단일화 과정 효과 두고 상반된 인식이 옥신각신 또 뭐 했다는 비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단일화 할 때 뭐 많은 것을 지분을 요구를 하고 그렇게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다음에 이 안의 중도, 이 중도의 확장성에 두어서 이 문제가 제일 그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김정인 뭐 그때 비대위원장을 뭐 두 사람인가 세 사람 데리고 왔을 때 또 그 다음에 총선 4.15 총선할 때 그때 한교안 뭐 이런 것들 분홍당을 만들어갖고 중도들을 만들어갖고 잡탕을 만들어가지고 난리 나서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때 안 의원도 중도 확장성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우리 진성 정말 그 자유 우파, 아스팔트 우파 이쪽에서는 이 말이 맞는 거지요. 예, 이 윤 대통령이 안의 중도 확장성에 두고 이게 이제 중도를 자꾸 표방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안철수는 유승민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준석이도 그토록
아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하고 이제 중도에 있는 사람들 또 중자에 가 있는 사람들과 손잡을 가능성이 많다는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이미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예, 이 지금 조선일보에서 이 네 가지를 볼 때 중도 확장성을 두고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진작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서 오늘로서 이렇게 갑자기 윤 대통령이 나서거나 또 그 윤핵관들 또 이제 그 정무수석이나 또 멘토라고 하는 그런 그 변호사가 나서는 것이 당연히 이것은 기조가 있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결론적으로 이건 안철수가 참 뭐 여러 가지 지식이나 점잖고 인품이나 뭐 또 오랫동안에 이제 경험도 어느 정도 쌓였고 또 양보도 해가지고 많은 그 이제 우파 서울오시장이 당선되는 것이며 또 이번 윤 대통령이 당선되는데도 일정한 역할을 연대를 해서 있었다는 거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큰 것이 미래의 4년 얼마 남은 이 임기가 과연 이 대표가 안 의원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의심과 이 의문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대통령의 의중과 맞서는 듯한 이 안철수가 이렇게 되어지면 그런 맞서는 듯한 것이 이 나경원도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윤 대통령이 결국은 해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예. 이게 이제 잘못하면 태풍의 눈이 돼가지고 레인덕으로 바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미래는 4년 몇 개월을 남았는데 이 대통령이 보수 우파로서의 이 망가뜨리 놓은 이념 문제, 남북 문제, 경제 혹은 또 많은 그 적폐가 바로 세우는데 문 대통령이 무너뜨려 놓은 것을 다시 세우는데 이거는 이제 질이 멸렬되고 완전히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험을 안고 있단 말이죠. 왜? 너무도 문 대통령이 많이 이렇게 이 나라를 많이 적폐를 해놓고 그 다음에 또 그 콘크리트 같은 사람들이 생태계를 만들어 놓은 게 너무도 강하고 또 아직도 그 이제 정교조 그리고 민노총 세력들 이 많은 언론의 세력들 아직까지 많이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 대표마저도 이렇게 자기가 대통령 되는 중도를 입장을 표명하고 나가면은 말이죠. 어떻게 하겠냐고요. 예? 거기다가 또 지금 이준석과 유승민이가 지금 눈을 아주 빨갛게 지금 뜨고 지금 잘못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공격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유승민과 이준석이가 한태로 기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정이 상하고 또 뭐 내가 중도를 앞으로 그 사람은 이제 안철수는 중도를 주로 줄을 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보수 우파의 확실한 보수 우파의 뿌리가 내려진 사람이냐 증명을 해달라는 거지요. 증명을 일찍 중도와 함께 문재인과 함께 축을 같이 하고 윤과 대립했던 적이 이렇게 되어서 윤과 대립을 해가지고 양분 체제가 되거나 아니면은 유승민과 이준석과의 기울어져서 또 윤 대통령의 주류와 이렇게 또 양대 체제가 되거나 이런 위험을 두 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영복 같은 경우도 이념 문제인데요. 이것이야말로 이것은 정말 모든 주사파의 대부 아닙니까? 대부 머리인데 이 간첩과 전향하지도 않은 이렇게 통역당의 중심 인물로 이것에 대해서 요즘 간첩이 아직까지 어디 있느냐 얼마 전에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철수가 이게 전향하지 않는 이런 사람을 존경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하라는 겁니다. 더 믿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맞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 끝까지 개혁 보수 정권 이거 해 나가겠다. 이것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문재인이가 무너뜨리는 것을 새로 세우고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뭐 기독교 입국은 어떨 몰라도 한미동맹까지는 이거 지금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한미일 공조 이런 것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철수가 만약에 저쪽으로 기울어지고 이쪽으로 만약에 기울어졌다. 중도로 기울어지거나 유승민, 이준석, 황운떡은 중도와 문재인, 중도 문재인 쪽으로 하고 혹은 또 뭐 탄핵파 뭐 이런 어떤 사람들과 손을 잡고 또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은 윤 대통령은 오랫동안 정치를 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윤 대통령이 발판을 만들고 기둥을 세우고 윤 대통령의 어떤 그 대통령 중심제로서의 이 해나가지 않으면은 망하는 겁니다. 또 이제 정권 또 뺏기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게 또 점령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기둥이 또 무너집니다. 정치 못합니다. 식물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안철수를 지금 믿을 수 있겠냐고요. 네, 우리 특별히 4년 5년 동안에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일에 태극기 성조기 들고 애썼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안철수 이거 분명히 이번에 대드는 것처럼 하거나 대통령한테 대드는 모습을 보이거나 하면은 그의 본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아주 매섭게 잘라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또 이제 뭐 이준석이나 이런 데 기웃거리면서 했으면은 지금 앞전에 나 의원을 해임을 시키든지 할 때 뭐 탈당을 하든지 당을 새로 정비를 하든지 해야 될 만큼의 이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